키워드를 읽는 시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케미카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차홍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뭔가 좀 멀끔해지셨습니다. 자, 오늘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좀 관심이 많은데, 자, 석유화학주가 글쎄요, 7년 만에 이게 약간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모이질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순회에서 아시아 화학 기업들이 다 와요. 다 오는데 이제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년도 수요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사실 정설하는 기업들이 다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온 거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수요는 많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돈을 못 벌었는데 2024년, 25년에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드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좀 들어보니까 수요가 늘겠구나, 공급 물량이 줄겠구나.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럼 화학업종이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좋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안 좋았냐면은 이렇게 원래 그 아시아 쪽이 뭐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는 건 아시아입니다. 원래 보면은 한 70에서 80%를 주도하는데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한 5% 정도 성장하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에서 7%대 정도 물량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많이 수요가 증가되겠지 하면서 7%씩 성장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에 맞추는 공급 물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정설의 한 70%도 여기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급은 계속 치웠습니다. 코로나 때도 늦춰졌지만은 계속 완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수요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백신이 공급이 안 됐습니다. 파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공급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맞은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싱가폴 이 정도, 호주 정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인 미국하고 유럽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넘쳐나듯이 맞았는데 아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공급이 0%로 들어간 겁니다. 한 3년간. 그런데 수요가 0% 들어가니까 횡보를 해버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를 해버리고 공급은 계속 지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그렇죠. 있던 거죠. 과잉 공급이라든지 적정 공급이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모인 게 이제 처음으로 모인 거잖아요. 마스크 빼고. 그러니까 이제 보복 수요까지 합쳐서 수요가 많이 증가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3년 동안 공급을 지어대는 업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아시아 기업들이 급성장하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 신규 공급 물량이 거의 급감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벌었는데 약간은 그래도 안도. 2024년, 5년에 너도 짓고 너도 안 짓고 나도 안 짓는 거니까 그냥 수요가 올라가면 좋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참 코로나 이후에 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정 재고였을 텐데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급 쪽의 쇼티지가 상당 부분 지속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향후 2, 3년 사이에 크게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거의 무르익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 화학 공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 지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제일 정설이 많은 지역이 중국하고 한국이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은 뭐냐면 다른 지역은 석유화학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만 거의 뭐 인도 대국이 인도가 뭐 14억 인구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한유화 기준으로 12개 공장이 있는데 인도가 7개 공장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롯데케미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은 중국하고 한국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2등 주자인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하면 사우디도 안 짓고 진 지가 거의 한 7년째예요. 석유도 많이 나오는 나라지만 석유도 뭐 별로 이렇게 생산 시설도 늘리지도 않고 계속 감산하잖아요. 그죠? 화학도 별로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있는 공장까지
난 줄여버리겠다. 왜? 우리는 반도체로 가야 되고 우리는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 풍력으로 가야 되고 수소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말고 고부가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우리는 이쪽 고부가로 가겠다는 게 전략이고 중국의 전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은 약간은 충격 상태? 다우케미칼이나 라이언들, 바젤이 현지 중국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도 이제 여태까지 3년간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AI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치포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저기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자원을 이런 성장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화학도 성장 산업이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싹쓸이 전략으로 갔는데 굳이 이것보다는 지금 이게 급하지 않느냐. 우리 빼고 다 반도체 동맹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게 그러니까 2024년 5년에 물량이 확 줄어드는 게 중국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6년, 7년, 8년에 과연 중국이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옐런이 재무장관이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방중을 하면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리 우려스럽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 과잉을 줄여라 이런 소리 해요. 저는 이면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2001년도 이후에 WTO에 가입시켜가지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 물량을 공급하면서 물가를 많이 떨어뜨려줘서 그건 좋았는데 중국이 이렇게 싹쓸이 전략으로 나가고 치킨 게임이나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물량은 중국한테 이렇게 주겠지만은 예를 들면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안 국가 쪽으로 저가 제품을 많이 돌릴 거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 같아요. 그 돌아가면서 하는 게 철강부터 관세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학도 일부분 제품 관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서 액션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화학이나 철강 쪽을 계속 지어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한다고 더 이상 증설을 할지 말지 약간 애매해졌다.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자, 유럽에 약간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좀 가까운 얘기거든요. 리빌딩.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오히려 더 증설을 하고 미국 말을 안 듣고 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빌딩에 대해서 수혜를 잇고 그럼 다시 한번 석유화학에 이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데 오히려 그 기대감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 한번 보면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어찌 보면 친서방이잖아요. 유럽이잖아요. 그 옐런 장관이 했던 말과 연결해 보면은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누구한테 수주를 주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아니라는 거군요. 중국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네시아, 그 릴라이언스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익도 사상 최고치예요. 유일하게 지구 전체적으로 중국 때문에 이익이 다 안 좋았는데 인도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인도는 갑자기 보면 주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주문이 급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들, 미국이나 유럽의 신규 주문이 인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인도의 화학 공장은 7개밖에 안 돼요. 중국의 화학 공장은 몇 개냐면 대한주화 기준으로 45개가 돼요. 그 한국 12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도 주고 있는데 가동률이 한 20% 정도 좀 낮아져 있는 형태잖아요. 가동률이 지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여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12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남는 거잖아요. 중국은 7개밖에 없어요. 중국이 만약에 인도가 인도가 중국을 따라가겠다면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다 지으려면 7년 걸리거든요. 그거 어디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중국한테도 야 우리 그거 좀 주고 그다음 한국 한두 개 남는데 그것도 좀 주라. 옛날에 보면 2001년대 때 보면 대한유화가 매출액이 5배가 증가합니다. 한 10년 동안 그 주가는 시가총액가 25배가 증가를 해요. 왜냐합니까? 미국, 일본한테 중국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LG화학의 화학 공장들이 다 빨리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제가 볼 때 이런 신규 수요들이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으로 많이 포진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좀 핫합니다. 네. 동해 석유가스, 네. 뭐 저는 찾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경제성일 것 같아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 지금 현재를 보면은 과다한 기대도 문제지만 또 과소한 기대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정하게 보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니까 지금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140억 배럴은 이런 거예요. 사우디가 3천억 배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15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150억 배럴인데 앞에가 카타르,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뒤에가 브라질이 있는 선언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40억 배럴이 가치는 제가 볼 때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의 절반 가량을 동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레이트 비용이 완전히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약 계산은 더 해봐야겠지만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라든지 이제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뚫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6광구에서 8광구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가 140억 배럴인데 7광구가 지금 1000억 배럴 정도 돼요. 1000억 배럴 정도면 러시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6광구, 8광구도 하지만은 탐사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7광구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6강구에서 경제성을 확인하고 7강구에서 더 상당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을 증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승전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게 꼭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주 주식 입장입니다. 화학주의 공략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을 보자. 중국을 옐런을 보자. 옐런을 보자. 옐런은 경고를 했어요. 늘리지 마라.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규 물량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중국은 줄였어요. 2024년, 25년. 근데 6년, 7년, 8년 만약에 줄여버리면 제가 볼 때는 대호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도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일정 정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한계 기업에 도달한 거죠, 중국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큰 장치 산업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한 개 공장당 5조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10개씩 들어가면 50조 원씩, 3년이면 150조 원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장치 산업은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한 3년에서 5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4년, 5년 공급은 준다, 수요는 급증할 수 있다, 보복 수요까지. 그걸 보면서 좋은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이런 굴뚝 사업이라든지 투자가 오래 걸리는 사람은 공급 쇼티지는 곧 주가의 급등과 상승이라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볼 때 NCC 크래크죠. NCC 크래크의 1등 주자는 예를 들면 뭐 1등은 LG화학인데 LG화학도 있고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대한유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SK이노베이션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뭐 제가 볼 때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해서 관심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차홍성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